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나 계획이 있다면 마음껏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박수와 응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앞으로의 계획은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5개의 매장을 좀 네. 확장시키고 싶어요. 확장이라는 거는 개수의 확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개수의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그 훌륭한 점장들을 많이 육성을 해내서 지금 이제 5개의 매장이지만 저는 10개의 매장으로 좀 확장시키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고깃집, 한식집, 라면집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다른 좀 브랜드들을 개발하고 싶어요. 저는 조금 그 고기는 좀 마음이 급한 편인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사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고객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이제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저는 계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언젠간 제가 이 고객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의 사례를 저는 많이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그게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면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이 성공적인 이 음식이나 브랜드를 만들어 왔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새로운 고객들의 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못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이제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 전에 제가 아직도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돼지고기집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라면집을 하다 보니까 이 국수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사실 이 동남아시아에도 이 뭐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쌀국수 같은 그렇죠. 게 확실한 문화가 돼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뭐 유럽의 어느 마트에 가도 이 쌀국수는 다 있을 정도로 맞아요. 퍼져 있고 그리고 일본 라면이나 우동, 소바 같은 경우에도 이 하나의 이 확실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데 한국에도 뭐 칼국수라든지 잔치국수라든지 좋은 국수들이 많고 냉면이라는 이 엄청난 음식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동남아의 그런 쌀국수, 일본의 면들과 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브랜드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 음식을 해외에서도 검증받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고깃집 도마라는 매장에 이 해외 1호점은 이미 나가 있어요. 코로나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라는 곳에 매장이 나가 있는데요. 네. 그 매장이 그 지역 내에서는 좀 잘 되는 한식집 중에 지금 하나가 됐습니다. 한식으로? 네.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되는 매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2호점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그리고 대만, 중국 이렇게 좀 나갈 그런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입니다. 네. 그렇다면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게 좀 있는지. 저는 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또 장사를 하면서도 제 생각대로 됐던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장사에 있어서는 다행히 제 생각보다는 좀 잘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기 계획만 항상 세우고 사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는 이제 체력 관리를 해야 되니까 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끈기가 없었고 다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도 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딱 2가지가 있는데 이 등산과 러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2가지를 합친 스포츠가 있더라고요. 트레일 러닝이라는 이 포장되지 않은 길을 뛰어가는 그게 이제 뭐 복장도 멋있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해서 이 사하라 사막을 달리는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뭐 창업에 이제 성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고민하면서도 한순간에 내가 그럼 창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창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자기가 어떤 종류의 장사에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시간이 저는 꼭 필요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 장사를 직원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 그 5년의 세월 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맛에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전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파고 들어간 건데 네. 이제 저처럼 맛에 집착하는 이 외식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뭐 미국 브랜드처럼 시스템이 완전히 이 철저하게 짜여진 그런 또 비즈니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는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 굉장히 트렌드한 것들, 이 시대에 앞서가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장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해보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게 맞는지 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충분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네. 이 경험해 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장사를 찾아서 이 갈고 닦아 자신만의 그 필살기를 만드는 게 그게 이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한국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 경험이 청년들한테 또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마이너스가 나면 흔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예상치보다 더 났어. 그러면은 더 많이 흔들려요.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도대체 저는 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제가 이제 이 외식업에 들어와서 경험했던 어떤 작은 성취들 그리고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제 자신 안에서 좀 확신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아주 작은 것서부터 내가 이 매장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 매장에 있는 인원들 중에서는 설거지는 탑이다. 라는 작은 성취. 그리고 손님을 이제 들어올 때 반갑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동네에서는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내가 제일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할 수 있고 손님한테 가장 밝은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큰 성취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 둘씩 쌓아나가는 거죠. 메뉴 개발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큰 성공을 이제 브랜드를 하나씩 성공시키는 그런 작은 것서부터 단계별로 이루어졌던 성취들과 성공들이 제가 흔들리지 않는 제 자신을 만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요식업에 뛰어드는 분들이든 아니면 이 다른 이 일을 하는 분들이든 이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쌓아가서 이 강한 자신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긴 하셨는데, 만약 창업 중에서도 요식업을 내가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아, 이렇게는 하지 마라.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지. 네네. 다른 것들은 저는 다 해도 된다고 보는데, 네. 유행 타는 것들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행을 타는 것. 네네. 이제 어떤 뭔가 이 트렌드가 딱 생기면 요즘엔 이제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코로나 시절에는 배달 전문점이 아주 유행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너도나도 이제 배달 전문점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는 뭐 한참 잘 됐을 때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시기가 수그러들고 나면 결국에는 실력 있는 면면들만 빼놓고서는 다 망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망했을 때 이 본인이 이제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또 이 구멍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떤 이 음식이 뭐 불닭이든 어떤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유행을 하더라도 그 생명력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유행이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내가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고 그다음에 그 유행이 끝나면 이거 회수가 됐으면 또 다음 스텝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유행의 사이클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잘못 올라타게 되면 회수하지 못하고 망해버리는 일이 종종 저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저와 함께 일했던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 저는 좀 말려요. 많이 말리는 편인데 말을 잘 안 듣죠. 왜냐면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럼요. 네. 왜냐면 빠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좋게 된 경우를 단 한 케이스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유행하는 것들은 피하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이렇게 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는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제가 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저한테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항상 이 초심의 마음으로 똑같이 맛있는 음식을 또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방문해서 또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요식업 창업의 마스터 안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